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8일, 어제는 종일 내내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됐고 또 이를 기다렸다는 듯 정치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마치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던 사냥꾼처럼 말이죠. 또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이 상실됐는데요. 아쉬움과 답답함에 탄식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혼돈의 시간 그 자체였는데요. 18일이라는 숫자가 그래서였을까요? 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 그 대단했던 대한민국이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기만 했던 가슴 벅찼던 순간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화에서나 보아왔던 아비규환의 고담시가 되어버렸는데요. 바뀐 거라고는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는 결론이니까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의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치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도 사실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서 그간에 이렇게 남용되고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압수수색 절차나 또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한 좀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사법부는 지금 대법원 현관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어떤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고 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지켜보시고 또 감시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대법원장의 임명 과정에서도 이런 대법원의 사명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훌륭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고 사법부의 본연의 임무를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걱정을 끼쳤고 또 걱정을 끼친 만큼 또 염려하고 성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결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고요. 앞으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국민의 인권 보호 이런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가치들이 좀 실현될 수 있는데 뭐라도 미력이 남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또 찾아볼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께 고생을 시켜드린 것 같고 또 심려를 끼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독재 검찰 공화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또 일어났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가 맞다며 원심이 내린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또다시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공범이라는 겁니다. 쟁점은 문제의 인턴 확인서가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2019년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는 자산관리자에게 PC 하드디스크를 넘겼는데 검찰이 원래 주인인 부부의 참여 없이 자산관리자에게 바로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증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결론을 못 내리고
대법원 전원이 모이는 전원 합의체가 열렸는데요.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은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에도 납득도 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연 거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보충 의견으로 상당히 많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형량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있었거나 체증법치 위반, 그 증거를 선택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오늘은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수 의견이 비록 원심을 인용을 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만 분명히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라는 취지의 소수 의견이 나왔다라는 것은 전원합의체의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건이 사실은 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에서 다 파생된 겁니다.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이 사안 자체는 최강욱 의원 자체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법률사무소, 작은 법률사무소의 인턴 확인서로 벌금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게 타당하냐. 그리고 유사한 사례들이 수사만 되지 않을 뿐이지 많은 경우에 있을 텐데 그런 형평성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그런 수사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이 돼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런 목적에서 대법원 판결도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좀 형식적으로 보신 게 아닌가 합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여타 비슷한 사례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수준의 범죄를 굳이 징역형을 선고한 건데요. 너무나도 예외적이며 의도와 목적이 보이는 판결이었습니다. 다수인 9명의 대법관이 하드디스크를 넘기면서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준 거라며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는데요. 금고 이상인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최 전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허위 인턴 확인서는 증거로서 효력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이 판결이 나온 직후 연세대학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이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잠시의 망설임도 없어 보였는데요. 이번 판결이 김명수 대법원장 판결이라는 점이 더 의아스럽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분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항상 이래왔는데요.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대체 뭘 한 거죠?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영장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데 용도 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십시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왜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까?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것은 검찰의 망상입니다. 소설도 이렇게 엉성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일념하에 조작 수사를 일삼으며 저열한 정치 공작까지 마다하는 검찰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왜곡과 날조로 얼룩진 조작 수사입니다. 1년 반 넘게 야당 대표 주변을 먼지 털듯 털어놓고는 내놓은 결과물이 고작 이런 것입니까? 더욱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괴롭히기, 망신 주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사 정권의 폭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열한 영장 청구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을 검찰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맞서 싸우겠습니다.